조선시대 한양 근교의 유서 깊은 한 마을.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명망 높은 가문의 대감, 민준의 저택 안채에는 여전히 싸늘한 겨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민준의 아내 서화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빼어난 미모의 고귀한 가문, 그리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남편까지. 하지만 그녀의 우아한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통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흐흐. 대감, 제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부의 합방이 이루어지는 밤마다 안채의 창호지 너머로는 서화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애처롭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준 대감은 훤칠한 용모와 뛰어난 학식으로 장원급제를 눈앞에 둔 촉망받는 선비였습니다. 그의 풍채는 위엄이 넘쳤고 성품 또한 강직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지요. 때문에 두 사람의 혼례는 온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서화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촛불이 흔들리는 신방에서 그녀의 설렘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속마음, 세상에. 이토록 거대하다니.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민준이 혼례복을 벗고 다부진 몸을 드러냈을 때 서화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남성성은 보통 사내들의 것을 아득히 뛰어넘어 마치 거대한 산봉우리처럼 위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욕정은 마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맹렬한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그 엄청난 기세에 압도된 서화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부부의 기쁨이 되어야 할 첫날 밤은 서화에게 찢어지는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끝없는 눈물로 얼룩진 공포의 시간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되옵니다. 제발. 민준의 욕망은 뜨겁고 거셌지만 가녀린 서화의 몸은 그 거칠고 거대한 불길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연약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사랑이라 부부의 도리라 여기며 억지로 참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화의 가슴에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만이 무겁게 쌓여갔습니다. 속마음, 나는 그의 아내로서 그의 욕망을 품어주어야 할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 순간마다 몸은 찢어지는 듯 아프고 마음은 도망치고만 싶은 것일까? 속마음, 내가 여인으로서 부족한 탓인가? 서방님의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가고 그분께 고통을 드리는 것은 모두 나의 잘못이로다. 서화가 이런 생각에 잠겨 홀로 눈물 짓는 시간, 민준은 서재에서 외로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혈기왕성한 사내였고 눈앞의 아내는 세상 누구보다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눈에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사랑을 담아 손을 내밀 때마다 서화는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며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준다는 현실은 민준에게도 칼날로 가슴을 베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속마음, 내 몸이 남들보다 유별나다 한들 그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허나 그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가 이토록 괴로워하니 이 어찌 한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서화는 남편의 손길을 교묘하게 피해갔고 민준 또한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만 준다는 자괴감에 밤마다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그들의 집은 마치 봄볕 한 줌 들지 않는 차가운 겨울집과 같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온전히 닿지 못한 채 애틋함과 원망만이 쌓여가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사랑하면서도 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세월. 그 시간이 쌓여 서화는 꽃다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력이 쇠한 노부인처럼 지쳐만 갔습니다. 부인, 오늘 밤만은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오. 대감. 제 몸은 더 이상 그 거대한 불길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허나 아내로서 서방님의 고통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사옵니까? 서화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육체적 관계의 고통은 감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써 두 손으로, 때로는 떨리는 입술로 남편의 욕망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녀에게는 온전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스러운 마음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부인, 그만하시오. 내가 어찌 사랑하는 그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만 하겠소. 차라리 내 이 욕망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면 민주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서화를 아끼고 사랑했으니까요. 모든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사나운 자신의 기운 탓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안으려 할 때마다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그 또한 칼날 위에 선 듯 괴로웠습니다. 한편 마음의 병이 깊어진 서화는 몸마저 쇠약해져 잔병치레가 잦아졌습니다. 부인, 요즘 몸은 좀 어떠시오? 나와 함께하는 것 여전히 두려운 것이오. 대감. 저는 그저 못난 아내일 뿐입니다. 대감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니 제 마음이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듯하옵니다. 바로 그 무렵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게 됩니다. 본부인의 몸이 허약하여 대를 이을 자손을 보기 어렵다는 소문이 퍼지자 집안 어른들이 서둘러 첩을 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 갓 18배 꽃다운 나이에 가난 때문에 첩으로 팔려온 처녀였습니다. 생기 넘치는 눈동자와 야무진 손끝을 가진 아이였지요. 대감마님. 미천한 몸이오나 명을 받아 이 집에 들게 되었사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여겨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었소. 허나 기왕 들어왔으니 이 집안의 도리를 다하도록 하시오. 듣자하니 약재와 침술에 능하다던데 몸이 아픈 부인을 자주 찾아 보살펴드리면 좋겠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서화에게 머물러 있었지만 그날 이후 저택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단순한 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약초를 다루고 침수를 익혀 아픈 이들의 몸을 어루만지고 기운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 손끝이 참으로 따뜻하군. 마님, 이는 저의 작은 재주일 뿐이옵니다. 부디 마님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시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이리하여 연희는 서화의 곁에서 병을 돌보고 때로는 민준의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지친 몸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화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지만 점차 한 사내와 두 여인의 기운은 묘하게 얽히며 금기와 욕망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갠 뒤 흙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재를 달인 향기가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향유가 담긴 작은 병을 들고 엎드려 누운 서화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허리가 유난히 시리고 아프구나. 침은 얕게, 손길은 부디 천천히 부탁한다. 이에, 마님. 숨을 코로 깊이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시옵소서. 마님의 숨결이 제 손길이 나아갈 길을 알려줄 것이옵니다. 연희는 약침을 얕게 놓고 따뜻하게 데운 손바닥으로 향유를 묻혀 서화의 허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렀습니다. 내 손길은 꼭 겨울날의 햇살 같군. 몸에 차가운 기운이 가시고 속을 태우던 불안함도 가라앉는 듯하다. 고통이 잦아들자 서화의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내의 도리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던 그녀의 눈동자에 비로소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방에서 소리가 들려 혹시나 하여와 보았소. 어느새 민준이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대감, 오셨사옵니까? 연희의 손길이 참으로 용하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아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사내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는 마음.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대감. 오늘은 제 몸이 온전한 길을 내어드릴 수는 없으나 마음까지 외면하지는 않으려 하옵니다. 잠시만 제 손을 잡아주시겠사옵니까? 민주는 말없이 서화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향유를 덜어 서화의 목과 어깨에 뭉친 기혈을 풀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서화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을 때였습니다. 마님,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습니다. 무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연희야, 고맙구나. 대감께서도 연희에게 허리를 좀 보이라 하시지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내가 패가 되지 않겠는가? 대감 어르신, 마님 곁으로 편히 누워보시지요. 연희는 정갈하게 손을 씻고 얇은 수건을 민준의 허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손끝에 묻혀 척추 옆 기혈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문질렀습니다. 대감 어르신. 들이쉬는 숨은 조금 짧게, 내쉬는 숨은 아주 길게 뱉어내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모두 바닥으로 내려가듯이 말입니다. 속마음, 숨을 다스리니 이토록 들끓던 마음이 가라앉는구나. 민준은 연희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처음으로 자신의 뜨거운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힘으로 부수던 문을 열쇠로 여는 법을 깨닫는 것 같았지요. 연희의 손길이 그의 굳게 뭉친 어깨와 허리의 근육을 풀어주자 긴장으로 치솟았던 민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속마음, 저 아이의 손길이 서방님의 들끓는 밤을 잠재울 수 있다면 나의 두려움도 그분의 한스러움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질투보다 평온을 택하리라. 질투는 사랑의 그림자요. 허용은 사랑의 지혜라 했습니다. 서화는 자신을 무너뜨리던 두려움의 문턱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면 돌덩이 같던 허리가 오늘은 살아있는 살결 같구나. 참으로 고맙다. 마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옵니다. 저는 그저 두 분의 밤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돕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서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저는 더 이상 그 길을 함께할 힘이 없사옵니다. 허나 사내의 불길을 오래 억누르면 병이 된다 하였으니 오늘 밤은 연희에게 맡기고자 하옵니다. 연희야, 서방님의 기운을 내가 끝내 감당치 못해 병이 되었구나. 허나 그분의 마음을 외롭게 두는 것 또한 아내의 도리가 아니니 오늘 밤 부디 나를 대신하여 대감님을 품어드릴 수 있겠느냐.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으로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화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나의 허락이니 두려워 말 거라. 다만 대감을 정성껏 받들되 욕망이 아닌 위로로 삼아주길 바란다. 서화는 그 말을 남기고 등잔불을 끄듯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는 약재 향과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남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의 것은 보통 사내들과 같지 않거늘. 마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없고 이 집에 첩으로 들어온 이상 대감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저의 도리라 생각하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연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녀린 몸이 떨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연희의 젊은 몸은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서화마저 감당하지 못했던 거대한 불길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디 천천히 해주시옵소서. 연희는 그리 말하고는 품에서 작은 옥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약액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귀한 약재와 향유를 섞어 만든 그녀만의 비방이었습니다. 얼어붙은 혀를 풀고 차가운 살을 데워주며 거친 불길은 부드럽게 다스리고 닫힌 문은 스스로 열리게 하는 묘약이었지요. 연희는 손끝에 그 액을 덜어 민준의 장대한 것에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그러자 차갑고 위협적이기만 하던 그것이 놀랍도록 따스하고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속마음,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맹렬한 불길을 다스리는 법이 세상에 또 있었단 말인가? 불을 키우기도 하고
고요히 덮을 수도 있는 것이 바람이라 하였습니다. 대감의 숨결이 곧 바람이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천천히 바람을 타며 불길을 다스려 보시지요. 그래. 한번 천천히 해보자꾸나.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대한 기운이 들어오자 연희의 허리가 휘며 가느다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묘약 덕분인지 그의 움직임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억눌린 갈망을 조심스럽게 꺼내듯 그는 연희와 숨을 맞춰 나갔습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고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따스한 열기와 기묘한 충만감이 연희의 온몸을 채워나갔습니다. 대감. 더는 아프지 않사옵니다. 이제는 기묘하게 달콤하옵니다. 그대가 나를 받아주니 하늘이 내게 또 다른 복을 내리신 것이로구나. 그 밤, 두 사람은 고통이 아닌 위안으로 두려움이 아닌 탐닉으로 서로의 숨결을 나누었습니다. 거대한 불길은 마침내 부드러운 강물처럼 흘렀고 연희는 그 속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황홀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안채를 내어준 서한은 홀로 사랑방에 앉아 텅 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경전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속마음 사랑하되 품을 수 없고 허용하되 질투가 남는 것.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이구나. 남편의 한을 풀어주었다 위안 삼았건만 텅 빈 이 가슴은 어찌 채워야 한단 말인가. 뜨거운 밤이 지나고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한 구석에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마음, 몸은 가벼우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구나. 비록 부인의 허락이 있었으나 그 마음이 어찌 편했겠는가.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서화와 연희가 마주쳤습니다. 연희야, 지난밤 대감을 정성껏 받들었느냐? 마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덕에 그분께서 편히 잠드셨사옵니다. 잘하였다. 그의 기운을 내가 받아낼 수 있었다니 다행이구나. 허나 명심하거라. 너는 내 곁을 지켜야 할 몸 정성은 다하되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지는 말 거라. 그날 이후 허용이라는 이름 아래 민준과 연희는 여러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거대한 불길은 연희의 지혜 덕에 부드럽게 다스려졌고 젊은 여인의 몸은 점차 그 장대한 기운을 감당하는 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한편 서화의 방에는 외로움과 서글픔이 그림자처럼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그 뒤에 남은 것은 텅 빈 가슴뿐이었습니다. 속마음, 그분의 품을 이제 다른 여인이 차지했구나. 나는 부인이라 불리지만 아내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는구나. 하지만 어차피 나는 그를 감당할 수 없으니. 아무리 은밀한 밤이라 해도 새어나오는 숨결과 불빛까지 담장 안에 가둘 수는 없는 법이 세 사람의 비밀은 결국 바람을 타고 장터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는가? 민준 대감댁 젊은 첩의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더군. 쯧쯧, 더 기가 막힌 건 본부인이 그걸 허락했다지 않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남편을 첩과 나눈단 말이오. 소문은 혀끝에서 혀끝으로 옮겨가며 살이 붙었고 안채의 은밀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속마음, 허락은 나의 선택이었으되 세상의 손가락질은 나의 몫이로구나. 결국 내 선택이 비수가 되어 나를 찌르는구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마침내 집안 어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어른들의 분노는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란 말이냐? 어찌하여 가문의 체면을 이리도 더럽히는가? 첩을 들일 수는 있으나 본부인이 그것을 허락하고 한 이불을 쓴다는 망측한 소문은 차마 들을 수가 없구나. 결국 사랑방에는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였고 세 사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 내 탓이오. 내 기운이 지나쳐 부인을 병들게 하였고 그 탓에 연희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 모든 소문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오.
내가 무슨 낯으로 어른들 앞에 서겠소. 아니옵니다. 서방님 탓이 아니옵니다. 이 집안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서화는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 손끝이 나를 다시 살렸다. 너의 약침과 향유 덕에 내 막혔던 기혈이 풀리고 얼음장 같던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지. 만약 이 몸에 잉태의 기운이 깃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는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못할 것이다. 마님, 소녀가 가진 재주가 보잘것없사오나 마님의 옥체를 돌보고 기운을 돋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매일 서화의 곁을 지키며 약침을 놓고 따스한 손길로 몸을 보듬었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의 곁을 지키며 사랑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연희가 만든 묘약과 그녀가 민준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을 지켜본 서화는 점차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남편의 기운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해봄이 찾아왔을 무렵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화의 몸 안에 작은 숨결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었는가? 민준 대감택 본부인께서 잉태를 하셨다네. 허리병으로 평생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던가? 듣자 하니 그 첩인 연희가 약침과 약손으로 밤낮 없이 마님을 보살펴 그리 되었다지 않소. 세상에, 그 아이가 집안의 허물이 아니라 복덩이였구먼. 소문은 새로운 소문으로 덮이는 법, 대감과 첩의 금기라 떠돌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혜로운 첩이 본부인을 극진히 보살펴 가문의 대를 잇게 했다는 미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희야, 너는 단순한 첩이 아니었다. 이 집안의 생명을 이어준 또 하나의 기둥이 되어주었으니 참으로 고맙다. 마님, 저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사옵니다. 허나 그 그림자가 두 분을 비추고 집안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우리 모두의 은인이니라. 이리하여 위기는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금기는 허용으로, 허용은 평화로 바뀌어 세 사람은 비밀을 공유하며 더 큰 사랑과 연대로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화는 긴 진통 끝에 옥동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안의 대가 이어졌다는 기쁨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들이다. 내 손끝이 나를 살리고 이 집안을 살렸다. 마님, 그림자 같던 제 인생도 이제야 빛을 얻은 듯하옵니다. 시간은 흘러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민주는 과거의 한을 씻고 어진 선비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서화는 건강을 되찾아 아이와 함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집안의 또 다른 기둥으로 남아 서화와 자매처럼 돈독한 정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아 손가락질하든 나는 두 여인 덕에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었소. 사랑도, 욕망도,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었기에 우리는 살아남은 것이오. 우리의 비밀은 금기였으되 그 비밀 덕에 우리의 삶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었사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돌이라 수군거렸지만 그 돌을 넘어 서로를 살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길은 분명 금기였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나 그 집 담장 안에는 늘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 봄바람을 더욱 환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길이란 정해진 도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법, 금기와 평화 사이에서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살리고 보듬으려는